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CPI 7.7 이것이 마냥 좋은 신호가 아니라 경기 침체로 가는 입구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됐죠. 그 물가 상승률 반응이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좀 호재를 보이면서 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만 해도 20% 넘게, 특히나 미국 나스닥도 반등을 많이 했고 한국 더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근데 이걸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요, 2008년부터 양적 완화 정책을 좀 강력하게 좀 취해 왔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달러의 자료예요. 달러를 얼마나 많이 찍어냈냐, 발행량을 얼마나 많이 했냐라는 건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달러를 급속도로 찍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미국의 설계는 여기서 좀 연착륙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금리 인상을 싹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금리 조금씩 올리고 있었죠. 그죠? 올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해버리면서 제로 금리로 받고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버립니다. 그 찍어내는 속도가 여기서 이것도 많이 찍어낸다고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2008년부터 한 10년 동안 찍어낸 양의 얼마만큼? 거의 2배 가까운 양을 2년 만에 다 찍어내버립니다. 자, 지금의 인플레이션은요, 이것의 후폭풍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찍어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죠? 야,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죠? 다, 요거 좀 넘어가서 진행을 할게요. 네. 자, 3년 만에, 약 2년인데 3년 만에 달러의 가치가 절반이 된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상승폭 자체가 이거만큼이나 올랐어요, 거의. 그죠? 엄청나게 달러를 많이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돈이 미국에서는 소비시장과 이렇게 경제 쪽으로, 소비 경제 쪽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으나 실제로 이 돈은 다 어디로 갔냐면 주식과 코인 그리고 부동산으로 다 흘러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역대급 상승장을 맞이하게 되죠. 제가 그랬죠. 작년의 고점은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최대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거는 굉장히 희망기류적인 측면이고 그것도 거의 한 10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3억. 그렇죠? 자,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하락해버리니 당연하죠. 돈의 가치가 줄어들었고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는 오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물가는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것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금리 올린다는 걸 제가 반대로 표현할게요. 금리를 급속도로 올려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급변하는 상태에서 파도가 이렇게 올려쳤을 때 이걸 급속도로 밑으로 누리게 되면 이 파도가 요동을 치겠죠. 그죠? 이 파도의 요동이 규모가 상당히 클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미 일어난 일로. 자, 미국의 금리는 0.75, 0.75, 0.75 지금 이건 그림이 옛날 건데 여기 0.75, 0.75 그래서 현재 지금 4%에 대한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고 아마 0.5 정도 더 올리겠죠? 그리고 4.5 그리고 0.25, 0.25 정도에서 5.5 정도 유지가 되면서 5%에서 많게는 5.25 정도 유지되면서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지가 되면서 떨어지겠죠.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 다시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후폭풍이 여기서 올 거라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지배력도 미국에 대한 신뢰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달러가 끝물이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돈으로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쳤습니다. 그죠? 이런 시장들을 누가 좋아할까?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뭐 중국이나 좀 개발도시
중국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자기네들 돈 쓰라면 빌려주면서 뭐 막 커버 쳐주고 그렇게 하겠지. 그건 뭐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미리 이렇게 작년 8월이죠. 8월부터 천천히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 죽는 소리 많이 했죠. 저는 이때 집을 샀어. 이때 걔 돈을 빌렸죠. 대출을 받았어. 가장 낮을 때 금리가. 이때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으면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2.8 정도 되거든요. 2.8도 사실 좀 싫어요. 내기 비싸요 너무. 근데 지금 5%, 6%, 7%, 8% 이자 어떻게 내요? 집값도 좀 떨어졌던데, 많이 떨어졌던데, 그죠? 아무튼 한국은행은 이것을 천천히 올렸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다는 걸 한국은행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올리긴 올려야 되고, 그래서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천천히 인상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천히. 한국은행도 한 번, 두 번 정도, 베이비 스텝 정도, 두 번 정도 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갔다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데드 크로스 만들면서 따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변론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지금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타이트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균형이 깨져버릴 수 있는. 그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후폭풍이 내년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미국이 올리기 시작한 게 2022년 3월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리를 언제 미국이 돈을 찍어냈냐는지 보시면 18년, 19년 돈을 엄청 찍어냈죠. 그다음 1년 뒤인 20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마찬가지로 금리 올렸던 그 후폭풍도 내년 1년 뒤, 1년에서 2년 뒤 정도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한 하반기, 24년까지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3년 하반기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22년에는 예정된 악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주가는 그 금리보다 더 선반영을 하게 됩니다. 주식은 더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가장 빠른 게 금리, 환율과 주식,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나중에 반응을 하고 부동산에 따라 마지막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파동의 웨이브예요. 주가, 그리고 경기, 그리고 부동산.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얼마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반응의 주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패턴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이거 자꾸 새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 올 수밖에 없고요. 오기 때문에 집값은 더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경매로 아주 싸게 나온 50%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경매 물건들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마 시세가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돈이 있어야 되니까 또 왜냐하면 위치 좋은 거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고요. 아마 내년쯤 되면 이 이자를 버티지 못해서 터져 나오는 매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물건들 부동산 공부 잘 하셔가지고 현금 좀 있으신 분들 또 작은 건물이라 괜찮게 내년은 쫄지 마세요. 내년부터 경매는 반토막 난 거 주워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와서 그런가? 자, 그래서 돈이 귀해지고 소비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이 줄어드는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는 거죠. 돈의 총량을 줄여버리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직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지만, 그쵸? 아마 물가 상승률이 줄어드는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고, 그래서 이래서 물가 상승률이 줄어드니까, 그럼 뭐가 될까요? 돈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겠죠. 쓰지 않으니까 기업 실적이 둔화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그런 침체기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루어진 그 인상만으로도 경기 침체의 파도는 완성이 됐습니다. 언제 올 거냐, 얼마나 가까이 올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엄청나게 강하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내년 한 1년 정도의 혹한기를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국 주식은 좀 영향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경기 침체랑 이제 중국의 개방이 맞물리는 변수들도 상쇄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그래도 좀 완만하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을. 그래서 한국 증시는 뱅크런 사태 이제 뭐 버티다가 아주 하이 쫀쫀한 텐션으로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뱅크런 사태가 터져버리면 연쇄적으로 터져버리니까 뱅크런 사태나 전쟁, 뭐 대만 전쟁 정도 이슈만 없으면 신접점은 갱신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더라도 그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셨다가 경기 침체 이후에 우리가 맛있는 주식들, 맛있는 코인들을 주워 담자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경기 침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